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미국 드라마를 영어로 mid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TV 드라마라고 하더군요. 특히 우리나라의 연속극 같은 그런 드라마는 soap opera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드라마를 주로 라디오로 듣던 그 시절에 주 청취자가 주부들이다 보니 비누 광고가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나 TV에서 하는 드라마를 이제 비누, soap, 그리고 거창하게 오페라를 붙여서 soap opera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가 맨날 스팸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원치 않는 광고나 광고성 메일을 스팸이라고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는 TV 광고를 약선전이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약 광고가 많았다는 것이고요. 또 이런 걸 보면 이제 기억에 남는 네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게브랄티는 먹어본 적도 없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약 이름은 주로 약효를 암시하는 명칭이나 성분명을 기억하기 쉬운 단어로 이제 살짝 바꾸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약과 관련한 영단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patch라고 합니다. 이제 원래 patch는 헝겊 조각이나 혹은 이제 덧대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인데 좀 더 정확하게는 pain relief patch 또는 medicated patch라고 하는데요. 혹은 뭐 서로 섞어서 쓰기도 하고요. 용도에 따라서 패치 앞에 여러 가지를 이제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relief는 완화, 경감, 안심 뭐 이런 뜻인데 한번 다룬 바 있죠.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보신 후에 나중에 위에 있는 카드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파스라고 하는 말은 독일어 파스타에서 유래했는데요. 일본에서 이것을 파스라고 이제 표기하면서 우리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독일어 파스타는 파스의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얇게 펴 바를 수 있는 반죽 같은 거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반죽이다 보니까 이제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얇게 썬 거 이제 그런 것을 또 파스타라고 하죠. 스파게티가 이제 또 파스타의 일종이기도 하고요. 하여간 이 파스 독일어로는 이제 파스타. 어쨌든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외국에서 이제 붙이는 파스가 필요할 땐 patch입니다. A pain relief patch. 뿌리는 타입도 있죠. 그다음 pain relief spray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티프라민 잘 아시죠? 반대의 뜻을 가진 접두어 anti와 inflame, 이제 염증을 일으키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항염증제라는 말이 되네요. flame은 불꽃이라는 뜻인데 in 안에 불꽃이 타오른다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염증 부위가 이렇게 뜨끈뜨끈합니다. 염증할 때 염자도 이제 불꽃 염자죠. 하여간 이제 안티프라민은 잘 지은 이름이기도 하고 또 뭐 하도 오래된 데다가 생긴 모양도 이국적이어서 무슨 나이팅게일이 만든 약인가 했는데 뭐 국산 제품이더군요. 표기는 받침없이 이 발음을 풀어 쓰는 방식인데 제약 쪽에서는 지금까지도 거의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업계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렉스턴에 이제 한글명을 두고 렉스톤이냐 렉스턴이냐를 가지고 이제 한참 고심을 하다가 이제 결국 렉스턴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1%라는 그런 명카피와 이제 어울리면서 크게 성공한 브랜드가 되었죠. 렉스턴보다는 렉스턴이 좀 더 고급 SUV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렉스가 이제 왕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만약 힘을 강조하는 트럭이었다면 렉스톤이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약은 좀 다릅니다. 이 보편성과 이제 뭐 긴박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억하기 쉽고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발음도 당연히 편해야 하고요. 한번 보면 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분은 정말 안 외워져요. 근육통, 머슬 페인 같은 것에는 맨소레담도 생각이 납니다. 맨소레담. 이 담 왔을 때 맨손으로 발라서 맨소레담인 줄 알았는데 맨소. 맨솔에 페트롤레이텀이라는 단어가 이제 합성된 단어인데 페트롤레이텀은 이제 바셀린 같은 그런 광유를 의미합니다. 광유는 이제 페트로에서 느껴지듯이 석유가 페트롤리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석유에서 추출한 기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트로만 떼어놓고 보면 돌, 바위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페트롤리움, 이제 석유가 이제 돌 석자잖아요. 그래서 바위 밑에서 이제 나는 기름이다. 뭐 이런 뜻인데 하여간 이 페트로가 베드로가 되고 피터가 되고 그리고 프랑스로 가서는 피에르가 된 것이죠. 맨소레담, 바카에서 추출한 물질인 맨솔과 바셀린 같은 그런 광유가 합체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등이나 목에 담이 오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때 이제 약국에 가셔서 My back is stiff
또는 my neck is stiff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는 muscle cramp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I have muscle cramps on my back 또는 on my neck 라고 하시면 됩니다. stiff는 이제 뻣뻣한의 뜻인데 근육이 결리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죠. muscle은 근육, cramp는 이제 경련, 근육에 쥐가 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맨소레담이 사실 제약 회사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맨소레담 혹은 영어 발음으로 mentholatum이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연고 타입인지 스프레이인지 로션 타입인지 부가 설명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것보다는 Can I have medicine for muscle cramps on my back? 이런 식으로 풀어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medicine. 이제 medicine은 약, 약물, 의학, 의술 등으로도 이제 쓰이는 단어죠. 관사 없이 사용하니까 일단 꼭 기억해 두셨다가요. 이 medicine 앞 뒤로 증상만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증상 더하기 medicine 혹은 medicine for 증상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어근 med는 적절한 수단을 취한다라는 의미의 오래된 단어인데 아주 많은 단어 속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editation이 있죠. meditation. 명상이라는 뜻인데 속뜻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명상 그 자체가 적절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죠. 수박 한 통에 10,000원이면 두 통엔 개보린, 개보린, 펜잘 이런 약들은 두통약이죠. 자주 먹는 두통약이라서 이제 저도 2통씩 사는데 하지만 이제 두통에만 듣는 게 아니라 광고대로 두통, 치통, 생리통에도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진통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 여행 중에 또 이런 진통제가 필요하다면 약국에 가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개보린, 펜젤, 맞다 개보린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사고 싶다. 좀 전에 메디슨 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주 간단한 영어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I have a headache. Can I have pain medicine? 이라고 하시면 되죠. 또는 Can I have medicine for headache? 진통제는 영어로 pain medicine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진통제를 pain killer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건 이제 주사제나 모르핀 같은 그런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의미합니다. 알약 몇 개 사러 간 그런 약국에서 쓸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pain은 진통, 고통, 그리고 medicine은 약. 그래서 pain medicine은 진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펜잘도 바로 이 고통, pain을 잘 다스려준다라는 의미로 pain 잘. 그래서 펜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해외 여행 중에 아프면 참 걱정이 되죠. 병원 가기도 그렇고 처방전 없이 이제 약국에서 또 뭘 사야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표현을 미리 외워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음식이 안 맞다 보니 배탈이나 속쓰림, 설사, 변비 등 이런 소화기관 쪽으로 탈이 날 확률이 높죠. 소화불량으로 속이 쓰릴 때 사용하는 단어로 heartburn이 있습니다. heartburn. 속이 쓰려요. 신물이 올라옵니다. 신물이 영어로 뭐지? 신물? new water?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heartburn, heartburn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이상하긴 하죠. heart는 심장인데 소화가 되지 않아서 속이 쓰린 것을 왜 heartburn이라고 할까? 그런데 급성 심근경색이 왔을 때 속이 쓰린 걸로 느껴져서 제산제를 많이 복용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 친구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속이 쓰린 것과 heartburn이 이제 무슨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의료와 관련된 이야기인 터라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단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자면 heartburn에서 heart는 심장이 아니고 가슴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heart가. 그래서 가슴 부위의 속쓰린 통증 이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속이 쓰릴 때 복용하는 제산제는 영어로 antacid라고 합니다. 이 접두어 anti는 이제 맞서다, against의 뜻이고요. acid는 이제 산을 의미합니다. 산은 아주 신맛이 나죠. 이제 그래서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식초였어요. 시다. 그래서 acid, 산, antacid, 산을 없애는 제산제가 됩니다. 속이 더부룩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에 가스가 차서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My stomach is bloated 라고 하시면 됩니다. bloat는 부풀어 오르다 라는 뜻입니다. 하여간 소화제를 사려고 한다면 digestive medicine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소화제를 살 때 그냥 펩토, 뭐 텀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도 뭐 가스 활명수 주세요, 뭐 회수달 주세요 하듯이 고유 명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통용될 수 있는 소화제에 해당하는 그런 영어를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digestive medicine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 feel bloated 또는 소화가 잘 안 된다. I have indigestion. Can I have digestive medicine?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indigestion은 이제 소화 불량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단어를 이제 잠깐 분석해 보면 D는 이제 this, apart의 뜻이고요. gest 부분은 이제 carry, 나르다, 옮기다라는 그런 뜻인데 앞에 부정의 접두어 in이 붙어서 잘 전달하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섭취한 음식물이 잘 소화되어서 이제 분해된 다음에 내 몸 구석구석 필요한 곳에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라는 의미죠. 소화 불량, indigestion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아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못다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